AP그룹 인수가 끝났던 그날 밤까지만 해도 이 지역은 조금은 들떠 있었어요. 오랫동안 준비해온 판을 드디어 자신의 손으로 마무리했다는 성취감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제부터는 무너져가던 회사를 다시 세우는 일만 남았다고 적어도 그날 밤만큼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인수 계약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상한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날들 지금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분위기 이상을 감지한 사람은 이상철이었습니다. 이상철은 예전부터 여러 회사를 겪어온 사람이라 겉으로는 축하 분위기인데 속으로는 누군가 이를 갈고 있는 상황을 많이 봤거든요. 인수 발표가 나간 그 주 그는 임원들 표정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축하한다는 말 뒤에 미묘한 웃음, 박수를 치면서도 눈은 딴 곳을 보는 태도,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왔던 거죠. 지여가 축하한다는 말은 진심인데 말이야. 이상철이 회의실에서 나오는 길에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사람들 표정이 꼭 너만 모르는 소문이 하나 더 도는 것 같더라. 이 지역은 농담처럼 들리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철 눈빛이 농담 같지가 않았어요. 아버지가 보기엔 뭔가 더 있는 겁니까? 언제나 그렇잖냐. 판이 바뀌면 누군가는 자리가 없어지거든. 자리가 없어지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 법은 없고.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아있던 참이었는데 며칠 뒤 재무 쪽에서 이상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AP그룹 구조조정 초안과 관련된 내용이 외부 커뮤니티에 거의 그대로 떠돌고 있다는 거였어요. 우연히 김다정이 제일 먼저 그 글을 발견했는데요. 야근을 하다가 잠깐 휴식을 취하며 업계 커뮤니티를 훑어보다가 눈을 의심하게 되는 글을 보게 된 겁니다. 이번 인수, 내부에는 벌써 인원 감축 리스트 돌아다님. 특정 계열사 인력 20% 감축, 중복 부서 통폐합 예정. 고위 임원 몇 명은 퇴진 압박받는 중이라는 소문. 문제는요, 이 비율과 구조가 그날 오후 회의에서만 공유된 내부 문서와 거의 똑같았다는 점이었어요. 표현만 좀 부드럽게 바뀌었을 뿐 방향성과 숫자가 너무 정확했습니다. 김다정은 서둘러 그 글을 캡처해서 보냈고 그 보고서가 다시 이 지역 책상 위로 올라오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읽는 동안 이 지역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 문서 오늘 회의 때 말고는 공유 안 됐죠. 네, 대표님. 회장님 포함해서 딱 8명만 열람했습니다. 박진석은 이 소식을 듣고도 겉으로는 담담했어요. 예전부터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겪어온 사람답게 표정 관리만큼은 완벽했습니다. 기자들도 냄새를 잘 맡고 시장도 촉이 빠르니까. 어느 정도는 나갈 수도 있지. 회장님,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내부 문서 문장까지 흉내낸 수준입니다. 이 지역 말투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내부에서 누군가 정보를 빼고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인수 싸움이 아니라 정보 싸움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박진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창밖을 보다가 짧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내 싸움이네. 인수까지는 내가 앞에서 막아줬으니까. 그 다음은 내가 막는 거다. 책임을 떠넘긴다는 느낌보다는 자리를 넘겨주는 말에 가까웠어요. AP그룹이라는 배의 키를 이제 완전히 넘겼다는 선언처럼 들리기도 했고요. 그날 저녁 늦게 이 지역은 임원용 회의실의 핵심 멤버들만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박성재, 이상철, 재무 책임자, 인사 책임자 그리고 몇몇 실무 핵심 인물들이 있었어요. 오늘 오후 회의 자료가 외부에 흘러나갔습니다. 완전히 똑같다고는 못해도 내부 문서를 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수준이에요. 사람들 표정이 하나둘씩 굳어졌습니다. 특히 박성재 얼굴이 살짝 굳는 걸 이상철은 놓치지 않고 보고 있었어요. 지금부터는 기분 나쁘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안 로그 전부 다 열어보고 오늘 문서 접근 기록도 다 확인할 겁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흘렸는지 아니면 관리 구멍이 있는 건지 확실하게 볼 거예요. 이지영 말이 끝나자 정적이 잠시 흐르다가 박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빠르게 외부에 나간 경우 기존 AP그룹 시절에도 있었습니까? 질문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 여러 층의 의미가 들어 있었어요. 과거에도 이런 유출이 반복됐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문제 삼는 건 아니냐는 항의이기도 했고 동시에 과거의 그림자를 이 지역 쪽으로 슬쩍 넘기려는 시도이기도 했죠.
이지혁은 그 뉘앙스를 알아챘지만 굳이 거기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를 책임져야 하니까요. 지금부터의 유출은 제 이름으로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 공기가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이상철이 따로 남아서 한마디 덧붙였어요. 지혁아, 이렇게까지 대놓고 얘기하는 건 좋긴 한데 이게 또 어떤 사람에겐 도전장처럼 들릴 수도 있다.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는 선언처럼. 그래도요, 아버지. 누군가는 이 판에 선을 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장난이고 여기 넘어가면 전쟁이라고. 이상철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불길한 느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두 번째 이상 신호가 포착됐어요. 이번에는 채권단 쪽에서 들어온 요구였습니다. 인수 발표가 나가고 며칠 지나지 않아 주요 채권은행들에서 거의 동시에 연락이 온 거죠. 대표님, 신용등급 재평가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기존 약정금리에서 상향 조정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무팀에서 전달한 내용이었는데요. 서류를 훑어보던 이지영은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이 타이밍에 이 정도 강도의 요구라면 누가 뒤에서 같이 꼬집고 있다는 건데요. 채권단도 자기들만의 계산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이렇게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압박을 넣는 경우는 흔치 않았어요. 누군가 AP그룹 내부 상황과 약점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흘려주지 않고서는 나오기 힘든 움직임이었죠. 이 정도면 우리 숫자를 내부 보고서 수준으로 알고 있다는 건데요. 인지하고 나니까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정보 유출 정황, 채권단의 동시 압박, 그리고 조금씩 퍼져나가는 구조조정 루머.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돌아간다는 건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판을 흔들고 있다는 신호에 가까웠죠. 그 무렵 또 다른 전선에서는 하늘건설이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하늘건설 회장과 이사회는 AP그룹 인수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차분하게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재혁이라는 사람이 결국 큰 판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이 인수를 계기로 재계 판도가 조금씩 재편될 가능성을 읽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예전에 결혼식장 앞에서 이지혁을 버리고 도망쳤던 정보화가 있었습니다. 정보화는 공식적으로는 하늘건설의 전략기획 파트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회장 딸이지만 최소한 일을 하겠다는 이름으로 회사에 들어와 있었죠. 어느 날 회의실에서 전략팀 회의가 끝나갈 즈음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AP그룹 인수건 우리 쪽에서 손 놓고 있는 건 아닌가요? 최소한 금융이나 프로젝트 차원에서라도 연결고리는 만들어놔야 하는 거 아닌지.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어차피 그쪽 대표 정보실장님이랑 아는 사이잖아요. 회의실 안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정보화는 그 말이 나오자마자 입꼬리가 살짝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은 개인적인 인연 섞을 타이밍은 아닌 것 같네요. 정보화가 짧게 잘라 말했는데도 사람들 눈빛에는 여전히 호기심이 맴돌았어요. 하늘건설 회장이 그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인연이든 뭐든 판이 커질 때 쓰일 수 있는 카드는 많을수록 좋다. 다만 카드를 먼저 보여줄 필요는 없다. 그 말은 정보화를 향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정보화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지혁 이름이 나오는 게 싫은 건지 신경 쓰이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네. 그녀에게도 이 인수는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었거든요. 예전에 자신이 망쳐버린 인연이 훨씬 더 커진 판에서 다시 눈앞에 나타난 느낌이었으니까요. 그 사이 AP그룹 안에서는 박성재를 둘러싼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오랫동안 박진성 옆을 지켜온 사람으로 내부에서는 안정감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인수 과정에서도 서류와 사람 사이를 오가며 중간 다리 역할을 잘 해냈고요. 하지만 인수가 끝나고 나자 그 중간 다리 자리가 애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박진석보다 이지혁 이름으로 결제가 더 많이 올라오고 있었고 조직도에서도 대표이사 이지혁 이름이 확실하게 맨 위에 자리 잡게 된 거죠. 사람들은요, 서열표를 볼 때 자기 이름의 위치만 보는 건 아닙니다.
자기 위에 누구 이름이 있는지, 그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회사를 끌고 가려 하는지도 같이 보게 되거든요. 박성재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밤 혼자 남아서 인사 조직도와 향후 조직 개편안 초안을 보고 있다가 자신과 가까웠던 몇몇 사람들이 리스트에서 슬며시 밀려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한 번에 바꿀 필요가 있을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조용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더 많은 말들이 떠돌고 있었어요. 결국 이 판에서는 나도 교체 가능한 부품이라는 거겠지. 그날 이후로 박성재는 이지혁의 말을 더욱 조심스럽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협력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그가 어떤 결정들을 내리는지 하나하나 기록하듯이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 변화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바로 느껴졌는데요. 특히 이수빈은 요즘 박성재를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업무 이야기만 하더라도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웃을 때도 어딘가 힘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부사장님, 요즘 더 바빠지신 것 같아요. 괜찮아. 원래 이런 판에서는 바쁜 사람이 살아남는 거야. 박성재가 가볍게 넘기려고 했지만 이수빈은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회사와 사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눈빛을 너무 가까이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부사장님이 선택하는 쪽이 부사장님도 덜 다치는 길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수빈이 용기 내서 이렇게 말했을 때 박성재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조용히 웃어 보였습니다. 수빈 씨는 이상하게 내가 듣기 싫은 말을 제일 먼저 해줘. 그 말 속에는 고마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누군가 자기 안의 흔들림을 정확히 보고 있다는 건 위로이기도 하지만 참 잔인한 일이라는 걸 박성재는 새삼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성재는 뜻밖의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